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규정이 완화된 세 가지 모기지 규정을 바탕으로 현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진행 방향을 바이어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완화된 세 가지 모기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기지 보험으로 주택 구입을 할 때 상환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상환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 가격 한도를 100만 불에서 150만 불로, 그리고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신규 모기지에는 적용하지만 갱신할 때, 리뉴얼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다운페이가 부족해서 모기지 보험을 이용해서 주택 구입을 하려는 퍼스트타임 홈 바이어에게 모기지 상환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실행안은 12월 중순이 돼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상환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서 30년이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monthly payment가 감소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만 불이면 연봉에 대한 주택 관련 비용, 예를 들어서 모기지, 재산세, 관리비, 유틸리티 등등 이런 주택 관련 비용이 39%를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모기지 심사할 때요. 그러니까 총 소득에서 주택 관련 비용으로 39% 이상이 지출된다면 해당 주택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환기간이 25년에서 30년으로 증가하면 monthly payment가 감소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모기지를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monthly payment가 주택 관련 비용이죠. 이 주택 관련 비용이 합쳐서 39%를 넘으면 안 됐어요. 모기지 심사할 때요. 근데 이 monthly payment가 줄어들죠. 모기지 상환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환해 줬으니까요. 당연히 monthly payment가 줄어들겠죠. 똑같은 돈을 빌린다면.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주택 관련 비용이 monthly payment가 줄어든 만큼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룸이 요만큼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요 룸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물론 모기지를 오래 빌리게 되는 만큼 총 이자액이 증가하는 건 단점이죠. 자, 두 번째로는 기존의 100만 불에서 150만 불로 주택 가격 한도가 증가했으니까 간단하게는 모기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증가된 최대 한도액인 150만 불까지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40만 불 모기지를 빌리려면 연소득이 30만 불은 돼야 하는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30만 불에서 세금을 내면 대략 넷 페이가 17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2개월로 한번 나눠보면 세후, 세금 낸 이후에 받는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급여는 한 달에 4천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30만 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40만 불 모기지를 30년 상환으로 4.5% 이자율로 빌린다고 할 때 monthly payment로 계산해 보면 monthly payment가 7,000불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7,000불이 모기지 원금과 이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매달 주택 관련 비용 중에서도 모기지 비용으로만 한 달 급여의 반이 나가게 되고, 그죠? 7,000불이니까 매달 14,000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재산세, 유틸리티 이런 비용들까지 하면 매달 주택 관련 비용이 8,000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럼 결국 연봉 30만 불을 벌어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매달 손해지는 돈은 6,000불밖에 안 되는. 여기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 또 필요하죠. 차 관련된 비용도 내고 옷도 사 입어야겠죠. 아이들이 있는 집 교육도 시켜야겠죠. 남는 거 별로 없겠죠. 따라서 150만 불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만 기존에 100만 불이 살짝 넘는 10만 불에서 120만 불대의 주택 유형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많은 건설사들이 이 가격대의 타운하우스 틈새를 노리고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예전에는 100만 불 바로 밑으로 심했던 경쟁이 120만 불까지 상승된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신규 모기지를 신청할 때는 현재 모기지 이자율의 2%를 더해서 진행했던 심사가 이제 리뉴얼, 갱신할 때는 없어지면서 모기지 갱신이 예전보다 쉬워지겠죠. 따라서 많은 바이어들이 어떻게든 모기지를 얻으려고 할 거고, 여기서 고객을 확보하려는 모기지 은행들이 계속해서 더 공격적인 이자율의 모기지 상품을 내놓겠죠. 신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한 행정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은행의 입장에서는 모기지 갱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새로운 자체적인 규정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낮아진 문턱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신규 고객이 은행 입장에서 불량하다면 큰 골칫거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신규 모기지 받을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2%에서. 근데 갱신할 때는 없어져서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허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리뉴얼 할 때는요. 모기지 갱신할 때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은행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으로 옮겨 타고 싶겠죠. 리뉴얼 할 때.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 클라이언트를 받으면 신규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받고 싶죠. 근데 이만큼 이 2%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량 고객이 아닌 사람들도 옮겨오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2월 중순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할 새로운 자체적인 규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바이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바뀌는 모기지 정책들이 실제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죠.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바뀌는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틈새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즉,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개척해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겠죠. 이 생각의 전환을 저는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